여러분 안녕하세요. 컴맹닷컴에서 정보와 리뷰를 전하는 정보맹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인텔의 11세대와 라이젠 5000대 시리즈로 나왔던 제품과 비교를 했을 때 과연 어느 정도 성능이 나오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 다음에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렛츠 고!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볼 제품은요, 인텔의 11세대 i9 11900K와 AMD 라이젠 5800X 제품을 가지고 한번 비교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 두 CPU는요, i9 11900K는 68만원 정도에 지금 가격 비교 사이트에서 만나볼 수가 있고요, 5800X 같은 경우에는 약 50만원 정도에 만나볼 수 있는 제품입니다. 저희가 박스는 없어서 일단은 요 AMD 박스 맞춰서 가져나오긴 했는데요. 자, 이렇게 만나볼 제품 11900K와 5800X의 재원을 먼저 한번 비교해보게 되면요, 11900K는 기본 클럭 3.5GHz의 터보 클럭 5.3GHz의 클럭을 갖는 제품입니다. 자, 여기에 비해서 AMD 5800X 같은 경우에는 기본 클럭 3.8GHz, 터보 클럭 4.7GHz로 기본 클럭은 인텔보다 조금 더 높고, 그 다음에 터보 클럭 같은 경우에 인텔보다 조금 떨어지는 제품인데요. 두 제품은 일단 14나노 공정, 그 다음에 7나노 공정, 이렇게 조금 더 세밀화된 공정 차이 부분이 있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인텔의 11세대가 나오면서 PCI 4.0으로 이제 똑같이 둘 다 지원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거기에 메모리도 PC4에 3200MHz를 지원하면서 AMD, 인텔 둘 다 똑같은 규격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구성된 제품은 인텔의 경우에는 ASUS의 Z590 보드로 테스트를 하게 되었고요, AMD 같은 경우에는 기가바이트의 B550M 어로스 프로 P 제품을 가지고 한번 테스트해보게 되었는데요, 여기에 2열 순행을 장착을 하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인 램 오버클럭만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자, 그럼 두 가지 제품이 어느 정도 사양이 나왔는지 먼저 만나볼 내용은요, CPU만을 측정하는 시네벤치 릴리즈 20입니다. i9 11900K는 멀티코어 기준으로 5959 점수를 보여주게 되었고요, 그리고 라이젠 5800X 같은 경우에는 멀티코어 기준으로 5882점을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멀티코어 기준으로 봤을 때에는 약 1.3% 정도 인텔의 i9 11900K가 높은 걸 볼 수가 있었고요, 싱글코어 점수로 보게 되면요, 약 3.5% 정도 인텔의 i9 11900K가 앞선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시네벤치 릴리즈 23으로 비교를 했을 때 어땠을까요? 여기서는 조금 더 격차가 벌어지는 걸 볼 수가 있었는데요, 인텔의 i9 11900K 같은 경우에는 15000점대를 보여주고 라이젠 5800X는 14000점대를 보여주면서 약 3% 정도 인텔의 점수가 더 높은 걸 볼 수가 있었고요, 여기에 싱글코어 같은 경우도 1600점대를 보여주는 인텔, 그 다음에 1500점대를 보여주는 라이젠, 이렇게 함으로써 약 5.4% 정도 인텔이 먼저 앞서 나가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CPU 말고 그래픽카드까지 측정하는 3D마크의 파이어 스트라이크는 어떤 점수를 보여주게 되었을까요? 자, 여기서는 피직스 점수가 28000점대를 보여주는 인텔 대비해서 30,000점대를 보여주는 라이젠이 조금 더 앞선 모습을 볼 수가 있었고요, 총점을 보게 되더라도 25000점대를 보여주는 인텔 대비해서 29000점대를 보여주는 라이젠이 약 17.4%나 더 앞선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이렉트 12 기반 타임스파이로 넘어가게 되면요, 조금 결과가 바뀌는 걸 볼 수가 있었는데요, 일단 CPU 점수에서 11000점대를 보여주는 인텔의 모습과 9700점대를 보여주는 라이젠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약 13.5% 정도 인텔이 조금 더 앞선 모습을 볼 수가 있었고요, 여기에 총점을 보시게 되면요, 13000점대를 보여주는 인텔의 점수와 12000점대의 점수를 보여주는 라이젠으로 약 1.1% 정도 인텔이 또 앞서 나가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하지만 여러분들 궁금한 내용은요, 바로 이런 벤치마크 점수보다 게임 플레이겠죠. 자, 먼저 만나볼 내용은요, 국민 게임이라 불릴 수 있는 배틀그라운드 올 울트라 옵션으로 진행해봤습니다. 자, 여기서는 11900K의 평균 프레임이 184에서 191프레임을 보여주고 있었고, 라이젠 5800X가 197에서 205프레임을 보여주면서 약 7% 정도 라이젠 쪽이 조금 더 프레임이 잘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었고요, 여기에 프레임을 방어하는 부분 1% 로우 프레임을 보게 되더라도 110에서 121프레임을 보여주는 인텔 대비해서 라이젠이 113에서 121프레임을 보여주면서 초반에는 인텔 쪽이 조금 더 1에서 2프레임 정도 높은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후반으로 갈수록 인텔과 라이젠 똑같은 1% 로우 프레임을 보여주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네요. 다만 라이젠 제품이 CPU 온도가 4에서 5도 정도 인텔 제품보다 높았다는 게 특징적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네요. 자, 그럼 조금 더 고사양 게임 콜 오브 듀티 워존으로 가서 CPU를 한번 더 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도 거의 풀옵션으로 진행하게 되는데요, 평균 프레임이 11900K가 138에서 142프레임을 보여줬고, 라이젠 5800X가 137에서 143프레임을 보여주면서 프레임이 같거나 1프레임 정도 인텔이 높은 모습을 초반에 보여줬고요, 1% 로우 프레임을 보게 되면요, 11900
12900K가 89에서 91프레임, 5800X가 88에서 90프레임을 보여주면서 약 1프레임 정도 역시나 인텔이 앞서 나가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여기에 캐주얼 게임 오버워치로 넘어가게 되면 어떤 결과를 보여주게 되었을까요? 자, 오버워치 같은 경우에는 11900K가 246프레임의 평균 프레임을 보여주고 5800X가 217프레임을 보여주면서 약 13.3%나 인텔 쪽이 앞선 모습을 볼 수가 있었고요. 1% 로우 프레임을 보게 되면요, 11900K가 181프레임을 보여주었는데 라이젠 5800X가 172프레임을 보여주면서 약 5.2% 정도 인텔 쪽이 앞선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에는 사이버펑크 2077을 보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도 거의 울트라 옵션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11900K 기준으로 65프레임을 보여주는 걸 알 수가 있었고요, 5800X 기준으로 약 60프레임을 보여주면서 8.3% 정도 인텔이 앞선 모습을 보여줬고요. 프레임 방어 부분 1% 로우 프레임도 11900K가 40프레임, 5800X가 34프레임을 보여주면서 17.6%나 인텔이 앞선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요즘에 저희가 벤치마크로 진행하는 게임 하나 더 있죠. 애쉬즈 오브 더 싱귤러리티로 넘어가서 점수를 보게 되면요, CPU 기준으로 봤을 때에는 31.2프레임을 보여주는 11900K 대비해서 5800X는 29.3프레임을 보여주면서 6.4% 정도 인텔이 앞선 모습을 보여줬고요. GPU 기준으로 봤을 때에도 11900K가 87.9프레임을 보여준 반면에 5800X가 78.2프레임을 보여주면서 약 12.4% 정도 인텔 쪽이 앞선 것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게임으로 봤을 때에는 인텔이 앞서고 라이젠이 앞서고 이런 부분들 혹은 같은 부분까지 볼 수가 있었는데요, 과연 이 게임 부분 말고 CPU만을 사용하는 작업에서는 어떤지 멀티코어 압축 프로그램 반디집을 가지고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11900K의 압축 시간이 9분 30초를 보여주면서 굉장히 좀 빠르다 이런 걸 알 수가 있었는데, 여기에 라이젠 5800X는 8분 54초를 보여주면서 약 6.4% 정도 시간을 더 단축시켜주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두 개의 CPU의 전력 소모를 한번 비교해 보았거든요. TDP가 125W, 105W인 만큼 제가 워존을 플레이할 때 과연 전력 소모는 어떤지 만나보았는데요, 385W 정도를 소모하고 있는 인텔 i9 11900K 조합 대비해서 라이젠 5800X가 350W 정도로 30에서 40W 정도 인텔 CPU가 조금 더 먹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여기에 둘 다 저희가 2열 순행으로 240mm로 테스트를 했는데 2열 순행으로 구성을 하시더라도 여러분들 충분히 발열 잡을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정도이고요. 온도는 60도 초반 정도의 온도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다만 인텔 대비해서 라이젠이 TDP가 20W 정도 더 낮은 반면에 온도 같은 경우는 같거나 혹은 4도, 5도까지 높은 모습을 라이젠에서 보여주는 걸 알 수가 있었는데요, 큰 차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TDP 대비해서 라이젠이 조금 더 높은 온도를 보여줬다 이렇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네요. 자, 오늘 만나본 인텔의 11900K 그 다음에 라이젠 5800X 각 CPU별로 또 게임별로 이런 특징을 살려서 게임의 성능이 나오는 것도 여러분들과 만나보았는데요, 11900K의 금액이 라이젠 5800X 대비해서 약 30% 정도 더 높은 걸 감안하고, 그 다음에 메인보드 자체에서도 Z590을 사용해야 됐던 인텔 i9 11900K 대비해서 B550을 사용해서도 충분히 프레임을 뽑아내는 이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에는 여러분들이 금액적인 부분까지 고려를 했을 때 라이젠 쪽이 조금 더 개인적으로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전체적인 성능은 인텔이 더 앞선 부분은 맞거든요. 그런데 이 성능이 금액적인 차이를 이렇게 커버할 만큼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 마지막 의문을 남기면서 선택은 여러분들,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 판단은 어떠신지 궁금하니까 리플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클럭 자체가 조금 더 낮더라도 나노 공정 때문인지 L3 캐시 메모리가 좀 더 커서인지 뒤처지지만 결코 많이 뒤처지지 않는 모습의 발분의 성능을 보여주면서 조금 더 앞세대에 나온 라이젠의 성능도 괜찮았고 인텔의 새로 나온 제품도 꽤나 발열 이슈가 생각보다 없었다 이런 부분을 만날 수가 있었는데요, 여러분들 의견 어떠신지 아래 리플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진행에서 잘못된 내용이 있다면요 아래 리플로 남겨주시고요, 다음 영상에 대해서 제안하고픈 내용이 있다면요 아래 리플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저는 또 다음번에 여러분들께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안녕.